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7살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아이가 이미 5년 전에 숨져 야산에 묻힌 사건인데요. 이번에도 장기결석 아동을 수사하면서 참담한 죽음이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주아 기자. 최근 전국에서 자녀를 부모가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도 결국 이런 사건이 났군요. 우선 그 사건 경위 어떻게 된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고성군의 한 초등학교 장기결석생을 조사하면서 3살 위 언니가 실종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40대 어머니는 둘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적 방임으로 조사받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5년 전 당시 7살이던 첫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야산입니다. 친어머니인 42살 박모 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첫째 딸로 추정되는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안매장된 지 5년 만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경찰은 금속 탐지기를 동원한 끝에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호미를 버렸다는 거 진술이 있어가지고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가지고 수색 중에 먼저 호미를 발견하고 호미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사체를 발견했죠. 숨진 첫째 딸의 당시 나이는 겨우 7살. 어머니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딸을 이틀 연속 폭행한 뒤 테이프로 입을 막고 의자에 묶어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아이를 방치해둔 채 출근했고 오후 5시쯤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남편과 다투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경기도 용인의 지인 집에 살았는데요. 첫째 딸이 집주인의 가구를 긁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집주인 등과 함께 이틀 동안 숨진 아이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광주의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사망을 하자. 그 애를 데리고 일단은 그 공범 중에 한 사람의 차에 실어서 같이 이제 어디에 묻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좀 차에 싣고 다녔답니다. 이후 박 씨는 공장 기숙사 등에서 지내며 둘째 딸을 키웠고 취학 연령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첫째 딸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을 보면 결국 이런 그 부모의 학대가 아이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 그 현장에는 부모 이외에도 다른 어른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호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사건의 가담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첫째 딸의 시신 안매장을 도운 혐의로 집주인 45살 이모 씨와 어머니의 대학 동기인 42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집주인 이 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친엄마의 과도한 폭행을 유도했고 폭행 장면을 보고도 방관했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이 아파트에는 박 씨 등 3모녀와 집주인 이 씨, 박 씨의 대학 동기 백 씨 등 세 가족 10여 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첫째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이 씨와 백 씨 등은 시신 안매장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감옥에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첫째 딸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딸이 폭행당한 지난 2011년 10월 25일과 26일 집주인 이 씨가 어머니 박 씨에게 아이를 잡을 거면 제대로 잡으라고 말했다고 조사된 건데요. 경찰은 또 이 씨가 첫째 딸이 숨진 당일 폭행 현장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점도 사망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상해치사로의 공범으로 결정을 내가고 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될지 안 될지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추가로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씨는 아이의 사망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경찰은 어머니 박 씨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결국 이번 사건도 장기 결석생에 대한 전수조사,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인데요. 아직도 장기 결석 학생 중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죠. 경남에는 얼마나 됩니까? 네, 경남에서는 아직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천에서 장기 결석 중이던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여중생이 각각 부모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이번이 3번째 사망 사례인데요. 이번 달부터는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혀 장기 결석생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 11살 소녀가 집에 감금된 채 부모에게 학대받다가 스스로 탈출하면서 장기 결석생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부천에서 장기 결석 중이던 남자 초등학생이 이미 4년 전 7살의 나이에 부모에게 맞아 숨진 사실이 드러났고, 또 다른 장기 결석생인 13살 여중생도 부모에게 폭행당한 뒤 숨져 1년 가까이 시신이 방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둘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박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는데요. 박 씨는 첫째 딸을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횡설수설하면서 실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A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경남의 장기 결석 학생은 모두 33명인데요. 현재까지 가출한 중학생 3명과 초등학생 1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이모군은 지난해 1월 어머니가 수업 중에 데리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애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동안 완전히 연락이 없어서 선생님 전화를 하기 전화가 대답하는. 당시 이 군의 어머니는 빌린 돈 8천만 원을 갚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아직 종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서 도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에 대해서도 장기 결석생을 전수조사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